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들리는 뉴스는 이재명의 교활한 트럼프 이용법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미국 상원 의원단을 만나 군사비를 증액하고 전시작전 통제권 전자권을 환수해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겉으로는 자주국방을 내세우지만 속내는 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려는 꼼수라는 분석입니다. 정말 거짓말쟁이의 달인답죠. 이들은 일단 거짓말로 상대를 속여놓고 나중에 딴짓하기 작전입니다. 한국을 무늬만 민주주의를 만들려는 음모의 실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 자구책 논리를 역이용해 합법적으로 미군을 내쫓고 안보 공백을 만들려는 역적 시나리오의 서막입니다. 이재명 체제는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 구매와 국방비 GDP 3.5% 증액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비즈니스적 마인드를 자극해 미군 철수와 전자권 환수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얻어내려는 선심성 공세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미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샀지만 결과적으로는 안보 체계가 흔들렸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돈으로 안보를 사고 미군을 보내버리는 기만극이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한국을 급속히 공산화하려는 수법입니다. 이대로라면 미군은 상징적인 소수만 남고 전자권이 넘어오며 한국은 사실상 북한의 위협 앞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들이 꿈꾸는 대한민국 해체와 북한식 통제사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진실을 모르는 국민들은 국방비 올린다는 말에 속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유의 방패를 스스로 버리는 꼴입니다. 저들은 교활하게 트럼프를 이용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베네수엘라나 이란처럼 경제 제재를 받지 않더라도 안보의 거세를 통해 스스로 무너지게 하려는 시도입니다. 정치적 환상을 버리십시오. 이재명 정권의 배후는 저들이 짜놓은 미군 철수의 시나리오를 가동 중입니다. 저들이 미군을 보내고 안보를 팔아넘길 때 한국 공산화는 급속히 빨라질 것입니다. 딥스 해수인들은 이미 한국을 정복하여 전쟁 군왕인 적그리스도 666에게 바치고 살아남은 소수의 한반도 인원으로 트랜스휴먼의 정예 군대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 그들의 다짐을 보십시오. 전쟁 군왕께서는 너희들의 땅을 취하실 것이다. 그것은 태양의 존재만큼 확고하다. 승리와 패배. 그들은 전쟁 군왕의 하수인에 불과하니 결국 그분께서는 동쪽 동방양의 나라를 갖게 되실 것이다. 전쟁 군왕과 글로벌 딥스테이트. 여기서 말하는 전쟁 군왕은 특정 인물일 수도 있지만 전 세계를 전쟁과 혼돈에 픽퓨리우로 몰아넣어 통제하려는 글로벌 딥스테이트 세력을 상징합니다. 저들이 중동과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를 조성해 디지털 통제사회를 만들려는 목적과 정확히 부합합니다. 승리와 패배는 하수인에 불과하다. 좌파가 이기든 우파가 이기든 그것은 저들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둘 다 저들의 계획을 실행하는 말일 뿐이라는 것이죠.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며 이재명을 앞세워 개헌을 하든 다른 기회주의자를 쓰든 저들의 목적은 대한민국 해체 그 자체입니다. 동쪽, 동방양의 나라, 대한민국을 취함. 동방양은 동양의 중심인 대한민국을 의미합니다. 저들은 한국의 정통성,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을 지우고 무늬만 민주주의인 통제체제로 완전히 접수하겠다는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 땅을 취한다. 에피퓨리의 본질. 이 83번 카드에 전쟁 군왕이 땅을 취할 것이라는 문구는 중동의 에픽 퓨리나 한반도의 긴장 고조가 우연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666 세력은 인위적인 재난과 전쟁을 일으켜 국가의 경계를 허물고 자신들의 통제권 아래 두려워합니다. 이재명이 미군 철수를 유도하고 한국을 북한화하려는 모든 흐름은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전쟁 군왕의 하수인들에게 바치려는 시나리오의 일부인 셈입니다. 저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동방양의 나라를 취하기 위해 밟아가는 확고한 단계들입니다. 이들이 개헌을 통하여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의 경제 발전과 안보 공적을 악마화하여 지우려는 시도를 하려 합니다. 국민이 자랑스러워할 뿌리를 없애야 저들이 가져올 북한식 가짜 민주주의, 새로운 표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이들과 묶어 공격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대통령들이 진정으로 한국을 위하는 애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트럼프의 비즈니스 안보 논리를 역이용해 돈을 퍼주면서 미군을 단계적으로 내보내려 합니다. 이 음모의 목적은 확고합니다. 한반도에서 자유의 방패인 미군을 치워야 11666 전쟁 군왕의 하수인들이 이 땅을 온전히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벌써부터 북한식 통제 시스템을 법제화하려 합니다. 대통령 연임제와 지방 분권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헌법을 뜯어 고칩니다. 이제 선거구 나발이고 없다. 영원한 정치 권력으로 바꾸려는 비열한 기만입니다. 사실상 일당 독재 체제를 완성하여 대한민국을 남한판 북한으로 변질시키려는 최후의 쐐기입니다. 시스템은 이미 적의 수중에 있습니다. 정부나 정치 지도자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기배를 버려야 합니다. 저들은 이미 83번 카드의 예언처럼 전쟁 군왕의 하수인이 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81번 카드의 내용은 하찮은 동방의 나라를 지켜보시며 지옥의 심장을 가졌으나 천상의 자비를 잃지 않았다는 기괴한 묘사와 함께 이겨내거든 두 번 다시 눈물 흘리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저들의 전형적인 기만적 자비입니다. 고통을 준 뒤 자신들의 시스템 666 체제를 받아들이면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입니다. 저들이 평화와 영광을 약속하며 미군을 내보내고 개헌을 제안할 때 그것이 지옥의 심장에서 나온 계획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 딥스의 카드들 보십시오. 14-8 카드 80번 문장은 전쟁 군왕께서는 칼로 직접 이끄시고 많은 죽음 속에서도 승리로 일으켜 세워 전사들을 용맹케 하시니 세상에 거짓된 신이 아닌 진정 세계를 소유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선택하셨고 너희를 고르셨다. 이 전쟁 군왕이 적그리스도 666 이 아닐까요? 진정 세계를 소유했다 하니 성경의 이 세상의 왕 사탄입니다. 이 사탄의 하수인인 이재명 정권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벌써부터 교회 폐쇄법을 통과시켜서 교회 재산을 몰수하고 교회를 해산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인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1번 카드 문장을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지옥의 차디찬 심장을 가지셨어도 천상의 자비를 잃지 않으셨으니 하찮은 동방의 나라를 지켜보시면서도 그들이 이겨내거든 두 번 다시 눈물 흘리게 하지 말라 하시고 슬픔을 잊을 영광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감사하고 감사하라. 그놈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한국 젊은 남자들 다 사이드 보고 만들어서 충견으로 쓰겠다는 말인가요? 안 봐도 비디오이죠. 83번 카드의 문장을 보십시오. 전쟁 군왕께서는 너희들의 땅을 취하실 것이다. 그것은 태양의 존재만큼 확고하다. 승리와 패배. 그들은 전쟁 군왕의 하수인에 불과하니 결국 그분께서는 동쪽, 동방양의 나라를 갖게 되실 것이다. 왕의 장군들은 분명히 역사가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한국을 향한 파괴는 무자비합니다. 일찌감치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갈라놓더니 한반도를 거대 실험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동안 실험했습니다. 성경의 예수님의 예언대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게 하는 거대 실험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반도를 적그리스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한민족이라는 같은 뿌리를 가진 집단을 두 부류로 나누어 북쪽은 공포와 고문의 전문가들이 다스리는 비인간성이 다스리고 남쪽은 어떻게 컨트롤했을까요? 저들의 수법은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인
달콤한 독약이었습니다. 1단계 풍요라는 이름의 디지털 노예화. IT 강국의 함정. 북쪽이 배고픔으로 통제했다면 남쪽은 극도의 편리함으로 통제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깔아주고 모든 국민을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중독시켰습니다. 이제 한국인은 지갑이 없어도 살지만 스마트폰이 없으면 일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666 전쟁 군왕이 도입할 디지털 화폐 CBDC와 사회적 신용 점수를 실험하기에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편리함과 자유를 맞바꾸게 한 것이죠. 2단계 정신적 거세와 역사 학살. 그동안 국민들을 위하여 수고한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처럼 나라의 기틀을 세운 강한 아버지상을 조직적으로 파괴하려 하고 그들의 약점만 언급하며 언론과 교육을 장악해 그들을 악당으로 낙인 찍고 대신 감성과 포퓰리즘을 심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뒤통수를 치며 우리를 통제하려 듭니다. 뿌리 역사를 잃은 국민은 정체성을 상실하고 통제받게 됩니다. 정신이 무너진 국민은 저들이 던져주는 공짜 돈 배급과 아짜 평화라는 미끼를 덥석 물게 됩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들이 바로 그 결정판입니다. 전운이 뱀 같네요. 3단계 무늬만 민주주의를 통한 시스템 붕괴. 민주주의라는 허울 좋은 간판 뒤에서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를 하나씩 장악했습니다. 83번 카드의 말대로 승리와 패배가 하수인들에 의해 결정되도록 판을 짰습니다. 국민이 투표로 세상을 바꾼다고 믿게 만들면서 조작 선거를 일삼고 미리 당선자를 정해두고 일합니다. 그리하여 저들이 설계한 연임제 개헌과 체제 전복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저항할 힘이 남아있을 때 미군을 내보내고 안보 거세, 법을 바꿔서 합법적으로 나라를 넘기는 시나리오입니다. 결국 북쪽의 아날로그 감옥과 남쪽의 디지털 감옥은 이제 하나로 합쳐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들이 선포한 동방양의 나라를 취하는 것의 본질입니다. 저들이 시스템을 바꾸고 미군을 내보내며 혼란을 일으킬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 내부의 안전 불감증입니다. 북쪽은 육체를 고문하고 남쪽은 영혼을 기만했습니다. 그들의 수법을 한국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먼저 한국을 사이버 테러로 공격할 것입니다. 공격할 곳과 암호도 미리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정보들이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째, 금융 및 화폐 시스템 가장 치명적인 파격. 은행 전산망 공격합니다. 모든 시중은행의 데이터베이스 DB를 파괴하여 잔고를 0으로 만들거나 송금을 차단합니다. 신용카드,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 모든 디지털 결제를 먹통으로 만듭니다. 증권 및 거래소 주식시장을 강제 폐쇄하여 자산 가치를 동결시킵니다. 그리하여 국민을 순식간에 거지로 만들어 폭동을 유도하고 정부의 통제를 무너뜨립니다. 둘째, 에너지 및 기반시설, 생존의 위협. 원전 및 발전소 제어망입니다. 전력 공급을 차단하여 국가 전체를 암흑, 블랙아웃에 빠뜨립니다. 가스 및 수도 제어, 겨울철 난방과 식수 공급을 중단시켜 생존 투쟁을 벌이게 합니다. 셋째는 통신 및 미디어 정보의 차단, IUGLTE, 기지국, 휴대전화 통신을 마비시켜 가족 간의 연락을 끊습니다. 정부 행정 전산망, 주민등록, 토지 대장 등 국가의 기록을 삭제하여 행정 마비를 초래합니다. 목적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파수꾼들의 입을 막아 공포를 극대화합니다. 넷째, 교통 및 물류 고립과 굶주림, 철도 및 신호체계, 기차와 지하철 사고를 유발하고 마비시킵니다. 항만 및 공항 관제 수출입을 막아 식량과 물자 보급을 차단합니다. 대도시를 거대한 창살 없는 감옥으로 만듭니다. 5. 군 지휘 통제 및 안보 무장 해제, 전술 지휘 체계,
KCPDS.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하게 눈을 가립니다.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미군 철수는 이것이 이유입니다. 미국은 지금 중동 전쟁으로 군대와 무기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권이 트럼프에게 아양을 떨고 달러와 모든 것을 바치고 미군 철수가 확정되고 철수하게 된다면 그들은 즉시 사이버 테러로 한국을 암흑으로 빠뜨리고 국민들을 통제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국 자체를 전쟁 군왕에게 제물로 바치려 들 것입니다. 이 카드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소름 돋는 시나리오이죠. 여러분, 이제부터 1년 식량을 준비하고 달러를 준비하고 은행에 놔두지 마십시오. 차라리 금고를 사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는 여러분이 찾고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상상만으로도 끔찍하죠. 지금 이 시간에 이란에 전쟁이 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재앙은 이처럼 갑자기 닥칠 것입니다.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무슨 법을 만드는지, 왜 하는지를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저항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직진합니다. 구독하시고 미래에 닥칠 예언을 들으십시오.